이제 더 이상 안 참는다. 요거는 뭐냐면 선거의 본질은 공약이고 공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거라는 차원에서 공약을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최애지님,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윤석열한테 국회에서 돌 던질 기회 꼭 주고 싶습니다. 꼭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자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구 정교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정입니다. 방송을 여러 개 하니까요. 뭐 해가 꼬여가지고. 괜찮습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싱크탱크가 아닌가 싶어요. 02-327-2353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시 후원이든 정기 후원이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많이 내시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후원하려던 거 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좀 후원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대급 문재인 케어를 만든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이재명 케어도 사실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지금 이제 경기도 남부 지역 투로 갈 건데. 근데 지난번에 그 저희가 김포를 빼먹고 왔더라 싶어서 그 남부 지역 투를 하면서 김포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포는 진짜 한번 볼게요. 본데 어쨌건 이런 게 있다면서요.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변화가 느껴진다고. 예. 저희가 힘들어 방송한 보람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공약을 발표할 때 좀 신중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후보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후보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당선된 당선자들의 공약도 한번 부수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후보들이 공약에 신중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물론 우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니까 이제 함부로 해서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욕을 했던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거 없이 허황된 공약을 내서 공약 이행 평가가 막 줄줄이 하하하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분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앞 방송에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이번에 하위 그 20% 평가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그 평가를 했을 때 같은 내용이 나왔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걸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았나 싶고 저희가 지금 뭐 반발을 해서 탈당한 분도 있고 한 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공약 평가해 보니까 그보다 더 심한데 무슨 염치로 저렇게 반발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두근두근. 자, 경기 김포시 을로 가겠습니다. 예. 김포를 저희가 빠뜨렸기 때문에 언급한 것도 있지만은 김포가 그 서울 편입과 관련된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한번 여기서 중요한 정책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일단 김포시는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오늘 하려는 곳은 이제 김포시 을인데 여기가 그 통진업, 양촌업 뭐 일단 대곤면, 월곤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도농복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유정복 의원이 3선을 내리했던 곳이고요. 이분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재보궐선거가 되어서 여기에 그 홍철호 의원이 재선을 했고 그 다음에 21대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상희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보수세가 강했던 것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쭉 보면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민의힘이 16년 동안 국회의석을 가져가고 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박상혁 현 의원은 이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김근태 의원 비서관
또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행정안을 한 그런 아주 지금 인재입니다. 예. 화면상에 나왔던 저게 박상혁은 민주당입니다. 지금 옷 갈았어요. 예.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예. 예. 그런가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예, 다 있네. 제가 다른 걸 고치면서 이걸 못 고쳤네요. 예. 새벽까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내가 새벽에 3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 후에 메일이 왔어요. 나보다 늦게 일하신 거잖아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상혁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의해서 가결 6건으로 4.6% 이렇게 돼 있고 가결된 법안은 뭐 주택도시기금법, 항공안전법,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법, 뭐 도시교통정비 뭐 이런 류의 법안을 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는 분은 맞습니다. 저번에 뭐 저 김포 편입 문제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응을 두 분이 갑과 을이 합심해가지고 바로 치고 나오면서 그러면 저 국민의힘에 여기 저 그 법안 발의한 사람이 내하고 같이 나와서 붙어보자. 그래서 직접 평가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통쾌할 정도로 잘 했는데 예. 문제는 그런 그 정책이 제한되도록 이 김포가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거 아쉬움이 많은데 이 지역구 의원들은 뭘 했느냐 이 이야기를 좀 저희가 뭐 비판하거나 측면도 있죠. 하기보다는 그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저 이 예. 방송에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김포시 을 예, 지금 출마 예상자는요? 예, 일단 저 현재 초선인 박상혁 의원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이미 했고요. 기경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김준현 전 도의원, 또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파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난번 19대 20대를 한 홍철호 전 의원이 지금 그 출마하고 또 이한성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도 나와가지고 그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뭐 거의 박상혁 의원과 홍철호 의원의 리턴 매치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 이행 평가로 가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뭐 2022년 갱신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뭐 받은 그런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박상혁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이렇게 5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사실 모두 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30% 불출석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 및 불출석 시 제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3년 10월에 갱신련 발표 결성육 1위부터 5위까지가 김태호, 안철수, 홍석준, 김희국, 건성동 모두 국힘 의원들인데 누구도 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았고요. 국회의원 의무 위반 시 의원직을 파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법에 제명이란 징계가 있지만은 뭐 대부분 불출마를 하면은 서로 봐주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파면된 의원은 한 명도 없고요. 무상 스쿨버스 도입 공약을 했는데 뭐 포퓰리즘 논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도입도 하지 못했고 지금 일부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뭐 무상 스쿨버스가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넣어서 예. 지금 하를 받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김포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타운으로 건립하겠다 했는데 이미 93년도에 그 김포에는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통진업에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여기가 그 개발 제한구역이라서 이걸 푸는 게 불가능한데 이 공약을 냈다는 거. 또 키즈밸리 공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리조트, 과학관, 스포츠파크와 자볼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키즈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지금 뭐 김포가 인구가 늘어난 곳이긴 하지만은 어린이 중심의 복합 레저타운에 투자를 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 추진도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실적이 없는 상태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김포의 한강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한강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요거를 공약했는데 한강 신도시에 그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1,005억이나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추진 중인데 이 11월 이 돈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아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적절성도 하. 예. 자, 측정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공장과 복합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마트 공장과 복합 생산 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개념 정의가 어렵고 몇 개의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자체 명확하지 않아서 뭐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시설 및 일자리 확대 공약도 확대할 일자리 숫자도 제시 않았고요. 청년 심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지원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아서 예. 측정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전 민주당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뜬구름 잡기식 공약하지 마시라. 나중에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지킬 것만 공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박한 평가 안 나오거든요. 자, 다음 볼까요? 운영성. 예, 교육혁신지구 내실화를 공약했는데 이 내실화의 내용이 뭔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강남 8학군 또 교육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김포시만의 노력으로 과연 그 교육혁신지구의 내실화가 가능할지 또 생애 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공약을 약속했는데 물론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맞춤형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현재 이런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그 교육부 차원에서 해도 성공적으로 만든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그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그 김포에 유치하겠다. 특히 항공과 우주에 특화된 청소년 수련원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이미 국립청소년 우주센터가 있고요. 김포가 과연 우주나 항공 관련돼서 어떤 인프라나 기반이 있는지 뜬금없이 그냥 바닷가라고 해서 김포공항. 예. 그 항공으로 그걸 한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좀 너무 개연성이 없는 공약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운영성을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약이라고 하는 건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근데 뜬구름 잡기식 공약, 측정도 안 되는 공약, 부적절한 공약들 너무 남발하셨다. 예. 나 같으면요. 4년 동안 딱 4개만 공약하고 딱 지킬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합리성 한번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반려동물 특별시를 하겠다. 뭐 김포시에 관련 법률도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률 자체를 제정하지도 않았고 김포시의 도시 특성이나 산업 구조에 뭐 필요한 이런 정책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경기 북부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경기도 하성에 경기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 북도 분도하면서 그 부분을 김포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뭐 경기 북도에 하나를 유치를 한다면은 오히려 농업 중심지인 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실내에서 체험하기보다는 실외에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고 교육 효과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합리성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했을 때 박상희 의원과 그 김포갑의 김영주 의원이 공동 대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반응을 잘한 것은 저는 훌륭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두 분이 계신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도 챙기고 또 중앙정치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뭐 언론의 편파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액티비티가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맞습니다. 예. 공약도 될 수 있는 공약, 가능한 공약 많이 한다고 표를 주기보다는 공약을 잘 지킨 사람한테 표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선거가 가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본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공약의 기본은 뭐냐면 지킬 것만 한다. 네.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90%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박상혁 의원 김포 우리였고요. 자, 안양 동안 가보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그 도대체 그 경기도에도 잘하는 의원이 있지 않겠느냐, 제발 좀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찾았어. 그 발굴한 곳인데요. 이 동안갑이면 그 여러분 그 기억하신 대로 이석현 전 의원께서 여기서만 무려 사선을 한 그런 곳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심재철 의원이 하던 곳인데, 여기가 15대 때는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였다가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은 동안구가 갑과 을로 이렇게 분리 신설된 게 2004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1대 2020년 선거에서 민병덕 의원이 당선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번에 아마 이석현하고 민병덕 두 사람이 경선해가지고 파란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석현 씨가 지금 뭐 하시느냐. 이낙연 따라다니시잖아요. 예. 원양 빠지시게.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 정말 지겹네 진짜. 예. 개인적으로 잘 알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때 못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노출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민병덕 의원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민병덕 의원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결 2건 3.6%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만 통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양 동안 갑 선거구 출마 예상자는요? 예, 일단 현역 의원인 민병덕 의원이 그 다시 나온 것이 당연하게 예상되고 있고요. 뭐 여러분 민병덕 의원 이름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이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변호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정치 활동에 참여했고, 민변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고, 지금 현재 진성조 의원과 같이 진보개혁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의 추진단, 소위 말해서 그 비례신당을 만들어서 그 진보단체들과 그 진보정당들을 아우르는 그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역할을 맡게 됐느냐. 이분이 굉장히 활동을 잘하는 액티비티가 증명되어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일단 그 이분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은행 채용 비리,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그런 걸 다 밝혀내고요. 국방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안 지켜갖고 이름을 노출되게 했던 거, 또 대기업 하도급 거래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굉장히 그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러 가지 그 업적이 많아서 국정감사 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분이 재선 도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8대 9대 경기도의 의원진인 임채호 전 도의회 의장, 정기열 또 전 도의회 의장, 백종주 그 학술진흥원 이사장, 신규순 도의원 같이 한 5명 정도가 민주당에서 경선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임재훈 20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동안갑에서 4선, 전체적으로 6선을 했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찢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미래? 예, 요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개혁신당이었는데 그 사이에 몇 시간 사이 또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죠. 예, 참 조변 방송 숙제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 닥쳐서 못해요. 에휴씨. 자, 민병덕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병덕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봤는데 달성 가능성과 운영성과 합리성이 중으로 지금까지 57명 중에 처음으로 3개가 중이 나왔고요. 가장 잘 나온 거예요. 예. 가장 잘 나왔습니다. 이따 하가 2개인데 예,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성 가능성이요?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월판선 조기 완공을 공약했는데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노선을 월판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도 준공 예정이 있는데 28년 11일로 연기되었지만은 뭐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재난기본소득 제도로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20년 5월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2020년 9월에 소상공인 등에 뭐 100만 원 이상씩 지급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병 유급휴가 보장법을 법제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2020년 6월에 국회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은 뭐 계류되고 통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다 달성해서 달성 가능성을 중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상 나올 수도 있는 예,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사실 그 질병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제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게 판단했습니다. 자, 적절성 볼까요? 예, 요것도 좀 그 보면서 참 아쉬웠는데요. 그 안양 동초의 시설 개선과 증축, 지하 주차장 설치를 추진을 공약했는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 지하 주차장만 개설하면 스쿨존에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특히 아이들 등교할 때 차량이 또 출근을 하다 보니까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또 배기가스, 소음 같은 환경 오염이 가중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그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 해서 정부에 있을 때 이 사업들 좀 일부를 참여를 했는데 요게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출구를 단쪽에 내버리면 돼요. 아이들의 그 등교 동선하고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고요. 특히 지하 주차장을 하면서 지하 1층, 2층, 3층, 4층에는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 공용 시설을 만들고 그 밑에 6층, 7층을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 문제 해결과 공공 인프라도 구축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아마 이분이 그런 사례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 공약을 좀 그 적절성이 낮게 만들어버렸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중앙당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재선하면 잘하시겠네. 그렇습니다. 하늘 방송 보시면. 예. 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후유증 보상 등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면은 뭐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비산 3동의 음식 특화거리의 조명이나 가로등, 도로 정비 등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할 목표가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팽촌 도서관을 안양시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불명확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점을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아서 좀 측정 가능성을 하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강화, 환경 개선 뭐 이런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 좀 자문을 드리면 의정부에는 음악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의정부가 이제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R&B나 힙합 같은 블랙 뮤직을 선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라서 이 도서관을 음악 도서관을 만들라고 했고 여기를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연습 공간, 방음 스튜디오, 오디오룸, 뮤직홀 이런 것들을 넣고 음악 도서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음반도 듣고 음악 도서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고요.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이 되어갖고 미술 전시라든지 공연 같은 도서관과 미술관 융합된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바로 그런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이 공약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공약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자, 다음 볼까요? 운영성. 놀이시설, 학교, 교회, 노동공간 등의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법 제한은 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그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만일 이런 것을 뭐 강제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권장 기준이라든지 또 마련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조항이라도 있었어도 그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상한데 좀 이게 이슈화되지 못해서 그 불필요한 저 안타까운 죽음들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당에서 좀 그 주목을 해서 좀 이슈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부안 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약 같은 경우에 이미 저 23년 11월에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건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인덕원의 GTX-C 정차를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그 GTX 주식회사와 협약 체결돼 가지고 정차하기로 합의가 돼서 이것도 성공을 한 야, 상태입니다. 이분은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덕원 저 가보신 분 있겠지만은 그 환승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GTX까지 4호선이 있었는데 GTX까지 서면 여기가 마침 또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예. 가능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약의 합리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수촌 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걷고 싶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겠다. 막 이렇게 정책을 냈는데 2014년부터 서울 신촌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권 활성화하고 100% 직접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병상을 확충하겠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별 전문병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인도군 종합개발로 청년 스마트타운 및 복합 한성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28년까지 청년주택, 청년 창업, 교육 지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청년 스마트타운 이미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 단지로 복합 센터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추진 중이라서 이 부분도 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 나온 공약 이행 평가 중에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희가 심지어는 하로 평가를 한 곳조차도 꽤 노력을 했다라는 성과를 볼 수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초선 의원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 예. 자 칭찬드리고요. 자 다음에 안산시 상록 갑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전해철 의원의 3선을 한 그 지역구인데요. 그 안산시는 2002년도 11월부터 상록구가 신설되었고 그 2004년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록갑 선거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상록구 갑, 상록구 을, 단원구 갑, 단원구 을 이렇게 묶이고 흩어지고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대로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안산시 갑, 안산시 을, 안산시 병, 갑, 을, 병으로 해서 상록구 이렇게 단원구 이런 부분은 이제 사라지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선거구 획정이요. 29일까지 안 되면은 예. 큰일 난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여기가 전해철 의원이 지금까지 3선을 19대부터 21대까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자 전해철 법안 발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입니다. 가결 5건으로 10%요.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4건 6%.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이고 가결 3건 6.5%. 이분은 그래도 21대가 가장 실적이 좋은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가 그나마 예. 지금 이 선거구에 누구 나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해철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도 했고요. 그 이쪽에서 3선 했는데 이번에 4선을 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했고요. 우리 새날의 패널로도 나오셨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 이쪽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자유총연맹 안산시 지회회장을 지닌 박청광 그 전국청당 복지정책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장승민 대통령실 전략기획관 전에 있던 장승민 국회의원하고 다른 분입니다. 예. 이 지금 아마 단수 후보로 공천 확정됐다고 어제 발표가 된 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에는 김도현 부대변인, 기억신당에는 민주당 출신의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 이런 분들의 출마가 예상돼서 알겠습니다. 혼전 양상입니다. 자 전해철 의원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의 공약을 달성하는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다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했던 그런 분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계획 자체가 후퇴된 그런 상태고요. 사법개혁의 제도적 계획을 완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사법농단 무죄라든지 사법부의 편파적 자의적 판결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국민들 비난이 여론이 높은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개혁도 실패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남북 군사 대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서 한반도 긴장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달성 가능성을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달성 가능성에서 보니까 요거는 대선 공약이네요. 보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이 그런 거고 예. 내 레벨은 이런 거 하겠다 했는데 노력을 안 하셨고요. 예.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적절성도 낮게 평가돼 있는데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일단 여기에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가능한지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서울에서는 홍릉에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특구로 개발해서 이미 운영 중이고 또 오송이라든지 오창 같은 데가 이런 부분이 발달돼 있어서 이 전해철 의원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 지역에는 좀 직질하지 않은 공약이 아닌가라고 평가했고요. 수소경제 선도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2019년에 수소도시로 지정됐지만은 시아오 조력발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비경제적이라서 이게 좀 적절성이 떨어지는 곳이고 대부도에 해양 레저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약도 해양 레저 산업은 여러분 아신 대로 부산, 통영, 여수 여기에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쪽도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제대로 레저 산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안산에서 과연 안양에서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이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국민 소득이 좀 더 높아야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5만 싶습니다. 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들만 통상적으로 되고 5만 달러 정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겨우 3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재벌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재벌 개혁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갑질이 지금 만연한 상태에서 실패한 공약이다 이렇게 좀 평가되어지고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를 구제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제대로 보상하거나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세 사기라든지 은행의 ELS 판매 같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조세 정책이라든지 복지 제도 이런 부분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 노력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좋은 말은 다 쓰셨네. 재벌 개혁 실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에 이거 공약 아니라고요. 새날방송 보시고 이제 만들 때 공약 아니야 이거는. 구체적으로 써야 돼. 대선 나갈 때는 필요한데 설령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해놓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법안 제정이나 또 정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운영성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된 이유가 반월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공단의 노후와 항폐화로 재생 사업이 시급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뭘 넣어서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 줄 것인지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하겠다라는 것도 중소기업에서 투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어떻게 생산성과 경쟁을 높이겠다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안산 반월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지금 공동화가 되고 있고요. 통신, 의료, 교육, 주거 같은 필수 생계비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사실 대기업들을 좀 압박을 하고 관련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대기업 부자 감세하는 것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합리성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안산 트램 1호선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또 트램 나왔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도 버스 몇 대만 더 정차하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마리나 항만 개발하는 것도 2015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8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 투자하려는 기업이 아무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면 재검토해서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공약이고요. 동별로 수영장을 건립하고 이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월호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로 생존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은 동별로 수영장까지 건립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합리성도 하루 이렇게 판단이 내렸습니다. 수영장이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인 수원시 무로 가겠습니다. 예. 이 21대 당선된 게 김진표 국회의장한테는 5선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시 무에서는 20대, 21대 두 분을 당선됐는데요. 이 수원시 지역구 무가 어떠냐면 권선구의 그 세류 1동, 2동, 3동, 또 권선 1동, 2동, 이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 2동, 3동 이렇게 완전히 신도시들이고 젊은 유권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22대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요 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김진표 의장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기재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김대중 대통령 하고 같이 해서 정책기획수석했고 국무조정실장도 했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 부위원장과 그 기재부 장관을 한 분인데 그야말로 양지를 쭉 오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국회의장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게 굉장히 많았을 건데 중앙 정치도 그렇고 지역 그 공약도 그렇고 좀 이분이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법안 발의안 볼까요? 예, 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입니다. 가결 6건으로 18% 상당히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 5%,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 13%,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25건으로 가결 1건 4%. 사실상 법안은 뭐 통상적으로 한 4, 50건씩 내는 게 기본인데 이분은 뭐 10건, 예. 20건 뭐 이내로 적게 냈다는 내고 것은 통과를 많이 시키는 근데 그런 이게 실속합니다. 있네요. 이게 국회의장 찬스도 있었다고 봐야지. 그럼요. 예, 마지막은 21대 21대는 그런 거 통과율 있습니다. 18.75%. 자, 출마 예상자들은요? 예,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수원시장하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염태영 전 시장이 지금 그 출마를 선언을 이미 한 상태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또 임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위원회 진흥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뭐 압도적으로 염태영 전 시장이 유력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한 박재순 전 도의원, 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런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고동진 사장이 그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 싶고 그 개혁신당의 이병진 운영위원 또 무소속으로 그 이병진 재영 그 교육학원장 이런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아마 염태영 시장하고 고동진 사장 간의 양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표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김진표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5가지 영역으로 평가해 보니까 합리성은 중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을 보면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중진이나 다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대부분 결석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데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제재한 사례도 없고요.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에 강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5년도에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결정했지만은 대체 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성시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소환제도 도입하지 않아서 달성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있으면 사실상 이런 공약 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 운영 그 규칙을 좀 바꾸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그러네요. 시간만 보냈다. 적절성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은데 감염병 연구기관은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본인이 그 당선된 그해 2020년에 이미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데 왜 이런 연구기관을
그 더 하겠다라고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상태고요. 세지로에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하겠다 했는데 뭐 앞서 다른 지역에서 살펴본 대로 한전이 지금 적자가 2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중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고 한전이 안 하면 다른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걸 해 노력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벤처 투자를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지금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대부분이 투자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대출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거 그렇고 또 실제로 활성화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을 보장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지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권 르네상스를 위해서 추진할 프로젝트 숫자나 뭐 구체적인 달성 목표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활성화, 예. 보장 강화, 프로젝트 확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방송해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운영성 볼까요? 예. 운영선도 낮게 평가받았는데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가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그 유니콘 기업이 22개밖에 안 되더라. 근데 그거를 수원에 30개를 육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미국의 CB인사이트라는 곳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14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약 자체가 좀 황당한 공약인데다가 그러네요. 네. 유니콘 기업을 공무원이 육성할 방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삼성전자 연계해서 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수원과 상관없이 기흥의 반도체 를 하고 있고 수원영통은 가전산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삼성하고도 생각보다 소통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역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하고 100년 가게를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상권은 지자체 노력보다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민간에서의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게 가능한 것인데 서울 종로구의 익선동이라든지 요즘 뜨는 곳 이런 데를 좀 다녀보시면 이렇게 지역 특화 거리 조성 이런 식의 옛날 방식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이런 걸 추진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네. 싶어서 김진표 의원은 뭐 다시 출마 안 한다니까 새로 이 지역에 당선된 분들에게는 꼭 그런 노력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중이 나온 합리성 한번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온놀이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상품권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공약인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부터 뭐 상품권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또 뭐 많은 부분을 삭감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공약 자체의 합리성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보전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출을 늘린다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성공하거나 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약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 부분도 인천 송도에 바이오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수원은 기업이나 인력 연구소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오히려 이런 걸 추진하면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중을 받은 것은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사실 상품권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공약인데 윤석열 정부 자체의 그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 부분이 달성되지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반영해서 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자체는 합리적 공약이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근데 오늘은 민병덕 의원 지역구에서 중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나쁘지. 왜냐하면 이게 허무할 정도였던 경우가 많았고 예. 진짜 국민의힘은 정말 더 심했고요. 예.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종합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뭐 국회의원이 지역구 공약만 챙기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은 중앙 정치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구의 어떤 구심점이거든요. 지역에 국회의원 중심돼서 시장,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다 모을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이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의원인데 그런 역할들을 좀 필요로 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공약을 평가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김포의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젊고 그 의욕적이고 또 사회복지라든지 문화교육 부분의 비중을 높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종합운동장이나 키즈벨이나 문화예술의 전당 거리 같이 수요도 적고 돈은 많이 드는데 그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업체만 배불리고 실효성 없는 이런 공약이 많은데 이번에 왜 서울시 편입이라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를 반성을 한편에서 좀 해야 됩니다. 그 파퓰리즘으로 선거를 그 사기쳐갖고 치르겠다라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김포가 골드라인에 그 지옥철돼서 그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모든 생산 시설이라든지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김포는 베드타운 돼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김포가 가보면 신도시들이 굉장히 살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고 널찍널찍하게 그 환경도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자체적으로 정주권이 개발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개발하고 그것을 의원님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과 참여한 연구회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의견을 모아갔으면 충분히 이 서울시 편입이 아닌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김포를 보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동안구 갑의 민병덕 의원은 초선이고 젊은 의원이지만은 그 산책길 정비 사업, 마을버스 정차 사업, 주차공간 확보 사업, 공원정비 사업 같이 생활 밀착형 공약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추진이 잘 돼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면적당 수용이 있는 제한이나 질병 유급휴가 보장, 청년 스마트타운 같이 사회 현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분이 좀 더 정책 전문가들이나 중앙당의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중정도로 우리가 감탄할 게 아니고 상상상이 많이 있는 그런 성적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가장 현실적 공약이었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선의 전해철 의원은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북핵 문제 같이 이 대선급에 달성하지 못할 공약이 다수였는데 뭐 이것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지역을 위한 챙기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소득 재분배 이런 구호성 실천 하는 내용이 없는 물론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분적인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분이 이걸 요청하거나 추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나 이런 거 할게요. 이런 거 할 만한 레벨의 국회의원이야. 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 공약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 소환제 이렇게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공약을 냈을 때는 자기가 5선이 되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의장을 하시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안 해버리셨다. 그래서 정치성, 구호성 공약들이 많았는데 이제 누가 되더라도 좀 실행 가능한 공약으로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당에 이야기해갖고 좀 이걸 추진해 주면 자기가 받아주겠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아쉽지 않느냐 싶고요. K 유니콘 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제약 클러스터, 광교 테크노밸리 같이 첨단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분이 말한 것 중에 몇 가지는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조금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수요에 맞는 또 뭐 노골적으로 삼성전자를 찍어서 이야기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수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좀 알고서 공약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공약 그래도 이번 주는 약간 보람이 있었고요. 예. 근데 실제로 사항 하나를 보고 싶은 건 예. 야, 진짜 이건 공약으로서 괜찮다 싶은 거는 언제쯤 보게 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서울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 데가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친명, 비명,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편가르기 방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약 좀 제대로 내서 제대로 지키는 거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걸리는 대로 그냥 예. 아작 내고 있는. 근데 그 중에도 보람은 확실히 오늘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날이 와야죠. 한 4년 후에는 4개 분야, 5개 분야를 다 상으로 도배하는 분들이 많아야죠. 예. 우리 그 세상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예. 물론 우리하고 평가 기준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공약 평가를 이 의원들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0회 방송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에 4월의 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봉준 TV 7시부터 가시면 돼요. 네, 소개 안 해주면 되게 삐져.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